예,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생명의 숲의 공동대표 이동욱이라고 합니다. 일단 저를 잠깐만 말씀드리자면요. 대구생명의 숲이라고 하는 이제 숲과 관련된 여러 활동을 하는 단체가 있는데요. 거기에 사무국장을 여기면서 한 10년 정도 활동과 역할을 했었고요. 한 3년 전에 퇴직을 해서 지금 공동대표라는 직함을 갖고 반은 프리랜서 생활을 하고 반은 백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앞에도 저 관장님하고 잠깐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전공을 이쪽으로 한 건 아니고요. 제가 대학 때부터 산을 많이 다녔고 또 숲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이쪽에 관심도가 높아졌고, 그래서 만 초부터 해서 약초 식물들 이쪽을 이제 열심히 탐구하게 되었고, 또 그러다 보니 어느 날 또 나비하고 연결이 되고, 그래서 곤충들과 자꾸 바빠가지고 최근에는 나방들을 많이 좀 보러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식물 식생도 그렇지만 곤충 쪽으로 이렇게 좀 많이 넘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이제 대구에 습지가 몇 군데 되죠? 아시는 습지 한번 말씀해 보실까요? 네? 파련습지, 달성습지, 또 안심습지, 이 정도 저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오늘은 제가 이제 준비한 거는 그중에 안심습지는 제가 예전에 겨울에 세보를 몇 번 가긴 했는데요. 곤충을 딱히 보러 다닌 적은 없어가지고 안심습지는 넣지 않았고, 파련습지는 한 4차례 정도 곤충을 좀 관찰을 가봤고요. 달성습지는 한 3년 전부터 프로그램 하는 게 있어가지고 다행히 자료도 좀 있고 최근에도 또 다니고 있는 상황이라서 두 습지에 있는 곤충들을 편하게 한번 저하고 2시간 동안 보시면서 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2시간인데 쉬는 시간 없이 1시간 반 하고 질문 제가 좀 받고 마치는 걸로 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지금 앞에 보이는 게 뭐죠? 이쁜 나비죠? 혹시 이 나비 아시는 분 계십니까? 예? 마음대로 틀려도 괜찮습니다. 원래 나비는 이렇게 색깔이나 모양에서 이름을 딴 경우가 많거든요. 색깔이 뭐예요? 주황 또는 주홍. 자, 그러면 대충 짐작하는 게 주홍나비. 근데 얘가 이제 부전나비과에 들어가기 때문에 주홍 부전나비라 하면 좋은데, 얘는 큰 주홍 부전나비. 수컷입니다, 수컷. 수컷이 색깔이 이렇게 예쁘게 생겼어요. 얘들은 이제 물가에 많이 오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앞에 이제 그림으로 넣어봤는데요. 이 나비는 한 10년 전만 해도 대구에 없었다 해도 될 그런 나비인데, 그때 제가 서울 한강변에 가서 이 나비를 봐야 되나 그렇게 했던 나비입니다. 근데 지금 대구 달성습지, 망월지 이런 호수나 강이 있는 주변에 제법 보이는 나비입니다. 이 나비에 대한 설명을 이따 할게요. 자, 이번 습지 강의 들으면서 어느 강사님께서 분명히 이야기를 하셨을 것 같은데, 저도 그 달성습지, 파련습지를 가면서 물이 그렇게 늘 잠겨 있는 공간도 잘 없는 것 같은데 여기를 과연 습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하면서 이걸 한번 봤거든요. 예전에 우포늪에 갔을 때 이야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습지는 물로 된 지역을 말하고 이렇고, 그리고 한번 물에 잠겼다가 또 이렇게 되는 지역도 습지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렇게 돼 있어서
아마 달성습지, 파련습지도 뒤에 또 그림을 보시면 이해를 하시겠지만 습지에 들어가지 않나. 그래서 그 습지와 그 주변에 있는 곤충들을 오늘 한번 사진을 많이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같이 보면서 한번 관찰하는 시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파련습지 가보셨나요? 굉장히 습지 면적은 작죠? 그죠? 여기가 동부 쪽에서 건너다 보면 파련습지인데 아마 요 정도 공간, 여기가 파련습지로 알고 있고 이쪽은 벌써 다른 공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일부는 뭐 풀을 베고 막 이래서 그 공간까지 과연 습지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 싶고요. 또 한번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이건 파련습지 쪽에서 본 맞은편 전경이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요게 인터불고입니다. 옆으로 해서 여기가 파련습지, 그 맞은편. 지금 습지 쪽에 이렇게 벌써 손을 많이 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요거는 조금 더 가면 이렇게 좀 자연적인 공간을 남겨두었고, 그리고 전에 한번 가보니까 이 여기로 해서 뭐 보도경과 뭔가 계획이 있대요. 예산을 들여서. 그래서 저도 뭐 자연 쪽으로 조금 더 기울어져 살고 있지만 더 보시면 이쪽에 지금 이쪽 공간에 왼쪽으로 조금만 더 가면 파크 골프인지도 뭐 있더라고요. 치고 계시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까지 지금 다 들어왔는데 남은 이 공간을 과연 우리가 또 길을 내서 갖는 게 현명할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가보니까 이쪽 하시계에 수리 부엉이가 있었고 개들이 뭐 새끼를 키우기 위해서 이송했다고 그러는데 그런 조건들이 아마 보도교가 나오고 이런다면 아마 그 새는 다른 곳으로 이동하든지 뭐 사라지든지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저도 짧게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도 여기를 국가 습지로 만들자 이런 운동도 진행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도 자 이런 자연을 우리가 만들려면 과연 만들 수 있을까? 얼마나 돈을 들여야 이 공간을 우리가 자연으로 이렇게 가꿀 수 있냐? 또 반대로 이 자연을 없애는 건 순식간입니다. 그죠? 이거 그냥 장비 들어와서 몇 번 하면 없어지는데 이런 자연은 우리가 참 지켜가고 갖고 가고 이 대도심 주변에 이런 공간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이런 공간을 지금 뭐 잘못하면 조금 놓쳐야 되는 그런 상황에 와 있기도 합니다. 네. 여기가 아마 파크 골프 치고 하는 그런 쪽이고요. 다행히도 이 습지 뒤쪽에 이런 야산 공간이 있어서 그래도 어떤 생물들과 어떤 연계성은 가져간다 싶습니다. 자 이제 곤충 한번 들어가 볼게요. 습지 그러면 그래도 잠자리 쪽이 제일 먼저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그리고 잠자리를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런 습지에 가슴까지 오는 장화 있죠. 어깨 멜빵에서 그런 거 입고 들어가서 관찰하고 해야 제대로 된 잠자리 관찰이 되는데 저는 거기까지 못했고요. 네. 우리 이 잠자리는 기억이 나시죠? 온기억이. 어릴 때 물가에 가면 우리 검은 잠자리, 물잠자리 그러면서 근데 얘가 두 종류가 있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쉽게 자 물잠자리는 여기 흰 무늬가 있고 끝에 자 검은 물잠자리는 이게 어때요? 쉽죠? 요 잠자리들이 그때 파련습지 가서 우선 파련습지 쪽 곤충이 종수도 많지 않고 개체수도 많지 않아서 그걸 먼저 한번 보고 달성습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요런 잠자리 종류들이 그래도 제법 있었습니다. 이렇게 밀잠자리, 방울 실잠자리, 요런 애는 아주 작은 잠자리인데 이렇게 다리 쪽 요런 데 좀 방울 같은 게 있어가지고 명칭이 붙었고요.
날개에 띠가 있다고 날개띠 좀 잠자리. 된장 잠자리는 뭐 워낙 예 맞고 고추 잠자리는 약간 다르고 옛날에는 저희들이 그냥 고추 잠자리 그랬습니다. 요런 거는 이제 실 잠자리 아주 작은 잠자리 종류들 요런 잠자리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잠자리는 한 대충 몇 종 정도 있을까요? 한 100종, 95종. 예. 그리고 잠자리 구분하기가 그렇게 어렵답니다. 예. 전문적으로 공부를 하고 동전 포인트를 정확하게 모르면 그래서 잠자리는 옆가슴 무늬 이런 걸로 동정을 하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잠자리는 어려우니까 이 정도로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자, 파견섭지에서 본 나비들입니다. 이런 부전나비 종류들이 좀 보였고요. 또 남방노랑나비가 있었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나비는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도 흰나비과 나비들이 제법 보였어요. 그 섭지 면적에 비해서 배추흰나비도 있었고 대만 흰나비, 큰 흰나비, 노랑나비. 자, 요런 나비들은 특히 배추흰나비는 무과 식물을 기주식물로 삼고 있지만 그 식물들이 워낙 다양하고 많기 때문에 여러 군데서 많이 보이는 나비죠. 배추밭에도 있고 냉이 종류 또 뭐 산에 가면 미나리 냉이 이런 데도 얘들 알놓고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나비 종류, 나방 종류들은 식물하고의 관계가 굉장히 깊습니다. 애벌레들이 그 식물들을 먹고 살기 때문에 그런 식물하고의 관계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또 뒤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특이하게도 그때 이 좁은 면적에 이런 부처사촌나비라든지 물결나비 이런 나비를 제가 예상치 못했는데 살고 있더라고요. 이건 아무래도 위에 그 야산 쪽에 하고 연계성 때문에 이 나비들이 있는 것 같고 부처사촌나비 이런 애들은 주름조개풀 이런 애들하고 식물 그 관계를 맺고 있어요. 그리고 물결나비도 그런 벽과 왕팔랑나비는 이제 콩가식물인데 그런 식물들이 있어야만 이 나비들이 존재하고 살아갑니다. 자, 그 중에 이제 제가 조금 더 이제 심도 있게 저희들 한번 살펴볼 거는 요건 팔랑나비라는 종류인데 흔히들 사람들은 나방이라 그래요. 네, 몸이 빵빵하고 날개도 적고 날아다니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파견섭지에서 물과의 이 식물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아마 얘 같은 이렇게 집을 지은 형태가 있어서 뜯어보니까 이 애벌레가 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나비들은 파견섭지에서 이렇게 생태적으로 계속 대를 이어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이걸 좀 더 자세히, 이거는 제가 다른 지역에서 다 찍은 건데요. 한번 보시기 편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게 이름이 줄전팔랑나비고 얘들이 애벌레가 먹고 살아가는 식물들이 이렇게 억새, 기름새, 강아지풀. 강아지풀은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보는 풀이잖아요. 이런 풀에도 이런 나비들이 알을 낳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거는 낳은 지 얼마 안 되는 날이고요. 요거는 이제 애벌레가 나온 날입니다. 나중에 나올 때 되면 이렇게 알 색깔이 변해요. 그리고 아마 파견섭지에도 이 나비 알 찾으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게 이제 애벌레인데 나비 애벌레들은 여러 번 변화 단계를 거치죠. 그래서 애벌레도 1령, 2령, 3령, 4령 그 다음에 번데기 갔다가 성충이 됩니다. 이런 건 금호강 동촌에서도 제가 확인했고요. 어제도. 자, 이게 애벌레 얼굴 모양입니다. 탈피를 하면서 이렇게 바뀌고 또 그 다음 영으로 가면서 이런 식으로 이게 아주 작은데 사진을 찍어 확대해 놔서 지금 보고 계시는 겁니다. 요게 번데기고요. 요거는 제가 동촌에서 이제 확인했는 번데기입니다. 그 대구 지역에 얘들이 잘 살고 있다는 거죠.
자,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팔랑나비과 종류들 애벌레들의 얼굴 모습들입니다. 다 다르죠. 다양하고. 이것도 이제 1령, 2령 탈피할 때마다 바뀌니까 얼굴이 도대체 몇 가지가 나오겠습니까? 이 나비는 한 번쯤 보셨을 것 같은데요. 한번 더 넘겨볼까요? 이렇게 생긴 나비 못 보셨나요? 보신 적 있을 건데. 자, 요 사진들은 제가 파련섭지에서 이제 담은 거고요. 요 식물은 가시박이로 들어보셨습니까? 가시박. 예, 생태계 교란종. 원래도 제가 6월에 갔을 때만 해도 파련섭지에 가시박이 별로 안 보였어요. 근데 9월에 가니까 왜 물이 한 번인가 두 번 지나갔잖아요. 뒤에 사진으로 말씀드리는데 가시박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물 따라서. 그래서 파련섭지에서도 이런 네발나비 알도 관찰되고, 근데 이 애들이 벌써 이 가시박꽃에 하더라고요. 꽃철헐미라고 꽃에 적응된 것 같아요. 번데기도 굉장히 많이 어제만 봤었는데, 자, 요게 네발나비입니다. 왜 네발나비라고 불리우겠습니까? 곤충의 다리는 몇 개죠, 선생님들? 6개죠. 근데 국제적으로도 네발나비과 나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얘가 이제 발이 4개만 보이죠. 2개. 여기도 그렇고. 제일 앞에 다리 거의 태화해가지고 안 보일 정도로. 그래서 살아가면서 그게 크게 필요 없다는 거죠. 자, 요게 같은 나비인데 모양이 좀 다르죠. 옆날개 다르고 윗날개도 다르고. 나비들은 이렇게 봄형, 이게 봄령이고요. 이게 여름령. 이렇게 얘는 큰 차이 안 나는 듯이 나지만 차이 확 나는 종류도 있고요. 이렇게 봄령, 여름령으로 가는 나비들도 있어요. 네발나비들 지금 보시면 다 이렇게 조금 날카롭고 옆날개 모습은 이런 애들이 보여요. 자, 네발나비의 기주식물은 환삼덩굴입니다. 환삼덩굴 아시죠? 혹시 환삼덩굴 전 부쳐 드셔보셨나요? 걔가 맛있대요. 찌짐국 먹으면. 저는 가끔 처음 나오는 어린 잎을 이렇게 먹어보는데 식감이 괜찮아요. 의외로. 그래서 아직 튀김까지는 안 해 먹어봤는데 환삼덩굴도 먹을 수 있고 식감도 괜찮아요. 워낙 이 식물은 많기 때문에. 근데 이 네발나비들은 거의 유일하게 환삼덩굴과 뭐 삼 이런 걸 먹이식물로 하는데, 환삼덩굴에 애벌레들이 살아가는데 나비들이 알을 놓을 때는 이렇게 아무 식물에나 놓습니다. 환삼덩굴이 있는 주변에 요거는 환삼덩굴이죠. 여기 끝에 놓기도 하고, 이렇게 망초, 줄기, 달맞이꽃 열매, 이거는 말라 비틀어진 식물인데 여기도 다른 거고요. 얘들 스타일이 놓고 애벌레가 아래서 나오면 먹이 식물인 환삼덩굴을 찾아라. 자, 요게 낳은 알들입니다. 아주 작은데 제가 확대해서 이제 하니까 요렇게 이제 닭의 장풀 콧봉을해서 놓고 이렇습니다. 자, 밖에서 애벌레 찾으실 때는 환삼덩굴 잎이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한 모습, 그리고 거기에 잎을 먹은 흔적이 있다, 아니면 애벌레 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애벌레가 이렇게 들어있어요. 아니면 이사를 갔든지 그 옆에 이사를 갔든지. 그래서 요거는 이제 네발나비 애벌레들을 이렇게 찍은 거고, 요게 이제 번데기 되기 전 상태, 그 전용이라 그러죠. 전용. 번데기 용자를 써서 번데기 앞 상태. 그리고 요거는 번데기 상태. 네발나비과 번데기를 요렇게 또 앞에 분장처럼
빛이 반짝반짝하는 게 이런 게 있습니다. 자, 네발나비 애벌레가 번데기 되기까지 제가 한번 찍어봤어요. 그리고 요거 되면 여기에 있던 애벌레 껍질을 몸을 막 흔들어서 털어내요. 요까지 한 15분 걸릴까요? 근데 이거 관찰하기가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얘들이 주위에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잘 안 보여져요. 이 나비는 요즘 좀 보셨을 건데 흔하게 돌아다니는 남방노랑 나비고요. 요게 이제 쇠무릎 아시잖아요. 무릎에 좋은 거, 우슬. 거기 꽃은 의외로 또 좋아하더라고요. 요게 남방노랑 나비의 알입니다. 요 식물은 보신 적 있을까요? 야광무는 많이 아시죠? 야광무를 만드는 식물입니다. 비수리, 콩과. 네. 파련섭지에 요 식물도 있고 이 나비가 여기 알을 낳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뭐 넓지 않은 공간이지만 이런 나비들이 이 파련섭지에 살아가고 있는 걸 제가 이제 목격했고, 요거는 이제 나방들인데 제가 최근에 나방을 좀 찍는다 그랬잖아요. 이 나방 같은 경우에 아주 작아요. 제가 책에서는 봤고 실제로 못 봤는데 이 나방을 도대체 어디서 볼 수 있을까? 가던 찰나에 낮에 파련섭지에 이제 곤충들 보러 갔는데 조그마한 나방들이 제가 그 숲을 헤치고 갔는데 막 날더라고요. 막 따라가서 보니까 사진 찍고 보니까 이 나방이에요. 이 나방하고 이 나방. 이 나방은 그전에 한 번 본 적은 있고 얘를 드디어 파련섭지에서 만났습니다. 제가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이 나방은 분명히 찍어야 되는데 제가 뭐 등화하고 뭐 이렇게 해서 찾아다니도 못 보던 나방이 파련섭지에 있더라고요. 요런 나방들은 좀 어렵죠. 배추 순나방, 얘들은 배추밭에 있어야 되는데 근데 파련섭지 가니까 어떤 분이 그 좁은 땅에 작물을 조금 키우고 계시더라고요. 거기에도 아마 거기서 날아오지 않았나 제 생각은. 얘가 배추를 먹고 산대요. 애벌레가. 이런 종류들이 있다는 거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이런 애벌레들, 뭐 이런 나방들, 얘는 제가 이름이 좀 확신이 없어서 배웠습니다. 이런 나방들, 은근키 밤나방이라고 얘도 기주식물이 네발나비와 똑같은 관상동물입니다. 그래서 식물들이 하는 역할이 저희들이 보기엔 저희들은 이제 주로 이 식물을 먹어도 되나 독이 있나 없나 이렇게 판단하지만 이런 곤충들과의 관계가 굉장히 깊죠. 식물은 생산자 역할을 하죠. 하고 거기에 1차 소비자들이 이렇게 나방이나 이런 곤충류들이 이제 또 식물의 혜택을 보고서 합니다. 이거 나방애벌레인데 이쁩니까? 징그럽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징그러워요. 징그러운 게 맞아요. 정상이. 근데 자꾸 보니까 이 정도 색깔에 이 정도 모양이면 이쁘다. 이쁜 추리를 한다. 털도 굉장히 많아요. 저는 파련섭지에서 얘를 전혀 기대 못하고 갔는데 자 가니까 이런 애들이 있었고, 자 이 나무 아시겠는데 제가 힌트를 많이 넣어놨습니다. 겨울 눈하고 간다발 자국도 있고 잎 모양도 있고, 요거는 아까 앞에 애벌레가 먹은 잎 모양이에요. 모르시겠습니까? 아시는 분 계시실 건데. 가죽나무 아시죠? 우리가 먹는 거는 뭐라 그래요? 선생님. 참죽 정확하게 아십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가 가죽나무를 그래서 먹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죽나무로 먹는 나무의 이름 참죽나무입니다. 벌무서 나무과에. 얘는 개가죽. 우리가 개가죽이라고 부르는 나무인데 정식 이름은 가죽나무. 얘가 가죽나무고 우리가 가죽나무라고 먹는 것은 참죽나무.
자, 아까 그 앞에 애벌레가 이 식물에서 이렇게 먹었고요. 요게 가죽나무 꽃이고요. 자, 요 앞에 보시면 얘는 잎의 특징이 요렇게 밑에 거치가 살짝 한번 있고, 그렇죠? 여기에 또 선점이 있습니다. 여기를 만지면 냄새가 나요. 그래서 참조하고 좀 다른 부분, 물론 나무 숲이라든지 이런 게 다르지만, 그래서 얘 이름이 가죽나무 껍질나방. 이게 가죽나무 꽃이고, 얘는 암수 딴거루예요. 암거루, 쑥거루가 따로 있습니다. 한 나무에 있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이렇게 있을 때에는 잎을 다 먹고 이렇게 매달려 있습니다. 이게 가죽나무 껍질나방의 성체 모습이고, 날개를 펴면 진짜 예뻐요. 그런데 이거 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잡아서 표본을 하지 않는다 하면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강원도에서 성공했습니다. 살짝 벌리니까 잠깐 이렇게 펴주더라고요. 이 뒷모습이 너무 예뻐서 제가 한번 찍어보려고 했는데 얘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 올렸고요. 그래서 얘는 이름이 가죽나무 껍질나방인데 어떻게 이런 이름을 얻었나 해서, 그러니까 이게 가죽나무 숲이고 요게 얘들 번데기 집이에요. 가죽나무 껍질을 좀 깔아내고 이렇게 번데기 방을 만든답니다. 아까 그 벌레가. 여기는 한 개, 두 개, 세 개. 요거 불과 며칠 전에 달성 습지에서 찍은 거. 그러니까 저는 파련 습지에는 있고 달성에는 없을 줄 알았는데 달성 습지에도 이게 있더라고요. 그 전에 다른 가죽나무 봤을 때는 없었는데, 그래서 어제 다른 것 좀 자료 준비하느라 갔는데 얘가 한 마리 우아해서 나와 있어요. 아까 그 나무에서. 그래서 이거 보고 이래서 얘 이름을 가죽나무 껍질나방으로 붙였겠구나. 가죽나무 껍질이 우아해가 딱 붙어 있잖아요. 그리고 이 놈은 저희들이 나방 관찰한다고 야간에 동화를 해보면 꼭 한 밤 11시쯤 되가 나타나요. 일찍 안 와요. 그때 되면 한 마리지. 멀리서 날아오면 송날개가 노란 게 보이면 저희들이 이제 직감을 하긴 하죠. 그래서 얘가 가죽나무 껍질나방이라는 이름이 붙었구나. 사실 이거 그냥 누르면 돌아가나요? 네, 한번 눌러보시겠습니다. 예. 이거는 아까 그 나방 번데기를 건드리면 소리가 난다고 해서 제가 한번 실험을 해봤어요. 소리가 들리나? 이제 제가 이 나방 선충을 찾았고 손으로 소리 나죠? 예. 오늘 선생님들 이거 보여드리려고 제가 제 숨소리도 나. 또 소리 나죠? 예. 여기 한 마리가 딱 붙어 있더라고. 나왔어. 그렇게 하면 우아하고 저 껍데기를 이제 벗어나서 약간 옮긴 것 같아요. 자, 요 빨리는 제가 작동을 잘못해가지고 끝나는 게 반대 눌렀어요. 신기하죠? 예. 저 나방은 굉장히 인기 있는 나방이 이뻐서. 그렇지만 저게 바로 우리 옆에 파련습지와 저는 딱 두 군데 다 없다고 생각했던 나방이에요. 근데 거기에 저렇게 살고 있고, 저기 강원도 높은 산에 가도 제가 있어요. 그래 아까 말씀드린 가죽 나무만 있으면 쟤들은 있는 것 같아요. 저 나방은. 자, 그 다음에 파련습지의 노린재 한번 볼게요.
얘는 보석 같지 않습니까? 알인데. 노린지 알이에요. 여기 낱개 하나하나. 아마 노린지 알 중에서 거의 예쁜 알이지 않나. 얘는 갈색 주둥이 노린지 알입니다. 노린지 하면 생각나시는 게 뭐예요? 냄새. 지금도 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숲을 다니다가 뭘 스쳤다 갈 때 뭐 노린지 냄새 확 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가끔 뽕나무 열매 오디 있죠. 오디를 산에서 따서 먹다 보면 노린지 냄새 확 날 때가 있어요. 내가 노린지 약충을 먹었나. 열매에 가끔 붙어있거든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 얘들은 특징이 그렇게 냄새가 나고 여기에 삼각 방패판이 거꾸로 나 있죠. 그 중에 없는 애도 있긴 해요. 그 특징이 그런 냄새가 나고 여기 가슴 부위에 이런 애들 없잖아요. 홍줄 노린재. 그래도 노린재도 제법 있죠. 메추리 노린재 닮았다고 느티나무 노린재 이런 애들. 얘가 워낙 작은 애인데 처음엔 저도 얘 존재를 몰랐는데 알고 나니까 찾겠더라고요. 단풍잎 돼지풀 뭐 이런 쪽에 잎에 보면 짜잘한 게 보여요. 알고 보면 찾을 수 있는데 이런 존재들이 있었고, 자 그다음 메뚜기. 이건 옛날에 생각납니까? 어릴 때 많이 드셨을 것 같은데. 예, 저도 산소 가면서 이거 소주 대병에 잡아서 넣든지 아니면 강아지 풀에 그죠? 풀에서 많이 드셨죠? 요즘 많이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도 섭지 쪽에 가면 이 친구들이 제법 있어요. 그래서 정식 명칭은 우리벼 메뚜기. 요게 옆에서 본 모습이고 위에서 본 모습. 요런 애들 귀뚜라미과에 요런 뭐 긴꼬리, 폭날개 긴꼬리도 있고요. 그리고 A여치라는 애는 저는 파련섭지에서 처음 봤고 아직 다른 데서 못 봤습니다. 그래서 파련섭지 비중하잖아요. 제가 아직 못 본 메뚜기 종류가 있습니다. 이런 배짱이 종류들 또 메뚜기도 쉽지는 않더라고요. 이것도 아주 작은 메뚜기인데 마른 모양처럼 생겼다고 메뚜기. 요 메뚜기는 아마 할머니 많으시고 깻잎 깻잎 밭에 이런 데가 많죠. 섬수고 메뚜기. 사마귀. 우리나라에 사마귀 한 몇 종 될까요? 자, 아까 잠자리 95에서 100종. 사마귀 종류는 많이 보신 적이 없는 것 같죠? 사마귀는 8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곤충을 사마귀로 전공한 친구들 할 게 없어가지고 8종. 8종 중에 이제 기본 사마귀. 얘는 특징이 이렇게 잡아서 가슴에 보면 이렇게 노란 무늬가. 왕사마귀하고 차이가. 저도 사마귀 무서워서 잘 못 만졌는데 이 사진 찍는다고 잡아서 찍고 놔줬죠. 저는 뭐 잡고 그러지는 않으니까. 자, 요 표시. 그래서 사마귀 종류를 보자면 제가 못 본 게 2종인데요. 사마귀, 왕사마귀, 좀사마귀, 애기사마귀, 한나사마귀, 넓적배사마귀, 붉은 긴가슴 넓적배사마귀. 얘가 외부에서 들어왔고, 좁쌀사마귀라고 진짜 작은 사마귀겠네요. 올가을에 시간이 나면 걔를 한번 보러 갈까 싶은 생각은 있는데, 거제도나 저쪽 남쪽에 낙엽층이 이렇게 잘 돌아다니면 워낙 작아서 거기서 봐야 됩니다. 그런 기회도 좀. 자, 그때 제가 갔을 때 얘가 굉장히 많았고, 날도래, 강도래 이런 종류들이 물 쪽에 많죠. 그 계곡이나 이런데 애벌레 낳고 뭐 돌이나 이런 거 붙여가지고 낙엽하고 하고 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잎벌레는 제가 여기서 처음 봤는데 저도 잎벌레 한 많이는 못 봤고 한 200종 정도 봤는데
봤지만 이런 애들 뭐 식물과의 관계는 제가 아직 못 찾았고 이런 애들이 이제 있죠. 아구미, 노랑무늬 비단벌 얘도 여기서 두 번째 봤어요. 그 전에 한번 반가산이 거기서 한번 보고 이거 이 매미 많이 보이죠. 가죽나무 소태나무 있는데 자, 돼지풀이벌레. 얘는 돼지풀이나 단풍잎 돼지풀 보고요. 의외로 이 무당벌레가 잘 보이지 않는다는데 여기 있었고 보이기도 보입니다만 뜬금없는 말벌은 이렇게 가시밭꽃을 굉장히 좋아해요. 저 뒤에 달성습지에서 약간 더 언급을 해놨지만 이 말벌은 2003년도에 부산으로 상륙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래종 말벌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아마 많이 보이고 특히 습지 쪽, 가시박이 많은 쪽 이런 쪽에 이 말벌을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물이 한번 휩쓸고 간 뒤에 파린 습지입니다. 이만큼 왔죠. 그러면 지금 여기에 생태계가 변화가 많이 생겼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보여드린 가시박이 제가 6월 달에 갔을 때는 뭐 거의 몇 군데 정도 겨우 육안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였는데 이만큼 번성을 해가지고 있더라고요. 얘들이 아마 아까 물이 들어올 때 따라 들어와서 이렇게 자리했습니다. 얘들은 물 따라 움직인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생태계 교란 종 중에 지금 제일 좀 골치 아픈 존재죠. 가시박이. 그런데 아까 보여드렸듯이 뜬금없는 말벌은 벌써 얘하고 많이 친해 있고 네발나비도 가시박 곡굴을 먹고 있고 세월이 갈수록 아마 이 꿀이 맛있는 모양이에요. 곤충들이 자꾸 늘어날 것 같은 걱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그 물가로 물을 먹으러 오는 짐승들이 있어요. 그 전에 자료에 보면 뭐 삭도 있고 오늘 습지 사진전 보셨어요? 1층에? 저도 잠깐 일찍 와서 보다 보니까 이 사진이 괜찮은데 하고 보니까 최우수 사진이다. 그 보는 눈이 아직 살아있습니다. 그때 보니까 이 파린 습지에 고라니가 물 속에 들어와서 있고 그 뒤 배경하고 이런 게 사진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에 그런 짐승들도 살고 있다. 그래서 아까 초대에 말씀드린 그런 모도교 같은 다리가 굳이 필요할까? 우리가 이런 자연을 저 도심 주변에 갖고 있는 것만 해도 큰 행운이고 행복인데 아마 그게 나면 그 하식에 있던 수리부엉이 부부 이사갈 거고요. 이런 생태계에 큰 변화를 줄 겁니다. 지금도 너무 작은 습지인데 파린 습지는. 그래서 이런 습지는 참 그 소중함을 느끼고 잘 보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장면이 바뀌었습니다. 그죠? 달성 습지입니다. 굉장히 넓죠. 달성 습지는 파린 습지에 비해서. 이게 이제 저희 대구 시민분들과 몇 차례 이제 곤충 관찰하고 하는 모습들이고요. 근데 습지가 이거 잠깐만요. 지금 여기도 보시면 물론 저 물 쪽에 이제 습지 공간이 있긴 하지만 일반 시민들이 이제 다니는 공간들은 이렇게 거의 숲화되어 가고 있어서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옛날에 여기가 철새 도래지로 유명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대구라는 이 우리나라에서 몇 장 간 대도시 주변에 그런 공간이 있다는 것은 엄청난 가치와 행복이 있는 것인데 이제 그 습지를 그대로 유지 못했다는 게 좀 안타깝고요. 왜냐하면 아마 거기도 굉장히 그 철새들이 아마 대구를 경유하면서 어떤 위안과 에너지를 보충하고 그래서 다른 또 목적지로 날아가서 그런 곳인데
희망이 있다면 다시 그런 쪽으로 돌아갈 수 있으면 더 낫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렇게 시민들과 이제 곤충 관찰을 하는 모습입니다. 필드에서. 그리고 이제 그 달성 습지는 제가 뭐 하여튼 시민분들과 같이 한 것도 있고 개인적으로 간 것도 있고 한 10여 차례 관찰했던 결과물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나비는 한 26종 정도 제가 찍은 게, 우리나라의 나비가 정말 열심히 찾아다니면 한 200종 보실 수 있습니다. 그것도 제주도에서 강원도 인제까지 다 다니셔야 돼요. 그 제주도에만 사는 나비가 한 4종 있고요. 그런데 여기는 뭐 더 있겠죠. 제가 못 본 나비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일단 제 눈에 확인된 나비들이 26종. 호랑나비과 흰나비과 요렇게 5과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나눠놓은 나비과고, 태국 정도 가면 이제 네발 부전나비과가 가면 한 과가 더 있어요. 조금 다르게 생긴 애들. 그래서 요거 한번 또 들여다볼게요. 자, 요렇게 세 줄 있다고, 애기 세 줄 나비, 요런 나비들, 암먹부전 나비, 범부전. 자, 이 나비가 제가 있는 것은 몇 번 육안으로 확인했는데, 보통 얌전한데 달성습지에는 얘가 굉장히 안 얌전하고 막 빠르게 다니고 자라나고 그랬어요. 그래서 얘 사진을 제대로 찍은 게 없었어요. 근데 이날은 이렇게 제대로 찍을 수 있었던 이야기가 뒤에 나오지만, 미국 킴블라방 약 치느라고 곤충들이 약해졌거나 죽든지, 그래서 얘가 얌전히 있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찍었고, 뭐 이런 나비들이 있습니다. 막 자꾸 보시면 머리가 아플 수도 있고 해서 뒤에 또 제가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는 애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나비들, 부전나비 종류들이 있고, 요 나비는 다 아시잖아요. 그죠? 호랑나비. 얘는 산호랑나비. 차이가 좀 있습니까? 있죠? 무늬에. 산호랑은 밑에 요게 더 면적이 넓게 내려오고, 얘는 그러면 이름이 산호랑나비. 그래도 먹이 식물이 있으니까 밑에도 오고, 원래 저 비금 신안군에 곤충조사 가니까 바닷가에도 날아가요. 객기름 나물 이런 데 알로카 하더라고, 산호랑나비. 쟤들이 이제 기주식물이 아까 그런 백선꽃 아십니까? 백선. 그게 하고, 요런 미나리과 식물들, 그런 쪽에 많이 놓습니다. 호랑나비하고 기주식물이 달라요. 얘는 뭐 탱자 나무 뭐 이런 거, 초피하고 산초 이런 쪽에 놓고요. 가끔 달성습지 일찍 가면 이렇게 배추인나비나 남방노랑나비가 떼지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이런 나비들. 얘는 한번 보고 사진은 못 찍은다면 인근 산에서 날아오는 것 같아요. 기주식물이 얘도 얘는 청미래든 청가시든 이런 쪽입니다. 아마 산 쪽에, 그 섭지에서는 그 식물을 제가 본 적이 없어가지고 산 쪽에서 잠시 왔다 가서.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큰 종 부전나비 기억나시죠? 얘가 수컷, 암컷은 완전히 다릅니다. 날개가 다르고, 요게 알입니다. 만두같이 생겼죠. 요게 애벌레고, 얘들은 소리쟁이 아십니까? 식물 이파리 이렇게 바닥에 나가지고 그 식물만. 그래서 그 식물이 많이 나는 물가에 가면 그 얘들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그리고 요거는 제가 다른 곳에 찍었던 애벌레, 나온 지 얼마 안 된 알에서 또 조금 지나면 뭐 1년, 2년, 3년 정도 될까요? 요렇게 컸다가 요게 이제 번데기 되기 전 상태고, 얘는 번데기입니다. 요거는 밑에 요 사진들은
대구 망월지에서 제가 찍었습니다. 거기 가면 제법 전화비가 많이 있어요. 예. 그리고 요 관찰이 다 가능합니다. 유심히 소리쟁이 잎을 보시면 물론 다른 곤충 애벌레도 있긴 하지만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쉽게 볼 수 있고 과거에 잡초라고 얘기했던 그런 식물들의 이런 생명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얘는 위에 있는 산줄점 팔랑나비. 얘도 산자가 붙는데 오히려 하천이나 이런 주변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달성습지에는 얘들이 이런 식으로 존재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요거는 달성습지에서 찍은 거고요. 기주식물이 애벌레들이 먹는 식물이 억새, 달뿌리풀, 그리고 참억새 요런 겁니다. 예, 그래서 얘들은 이런 벽과 식물 일부에 가 있고 번데기로 겨울을 나는데요. 이건 그때 지인이 가져와서 한번 찍었고 대구 달성습지에서 뭐 여러 번 보고 있고요. 그리고 최정산에서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예, 아무래도 습지나 하천 주변이 많긴 하지만 산 쪽으로도 있긴 하다. 이 나비가. 이 나무 아실까요? 지금 딱 요맘때 단풍이 이렇게 됩니다. 노란색. 주변에 굉장히 많죠. 네? 팽나무. 와, 제가 선물을 한 거죠. 맞습니다. 팽나무 빙고. 여기에 몇 년 전 회원들하고 저 환매산 갔을 때 단풍 등가 한번 찍었고요. 요게 어제 달성습지에서 찍었고 열매고요. 자, 이런 이 팽나무, 뭐 요과에 있는 풍계나무 요런 데 사는 나비가 한 6종이에요. 그래서 제가 달성습지에 분명히 나비가 여기에 사는, 왜냐하면 달성습지에 팽나무가 굉장히 많아요. 나비가 있을 텐데. 근데 한 종이 있긴 있어요. 요게 흑백 알랑나비. 요 사진들은 다 달성습지에서 찍었고 애벌레나 관찰이 비교적 잘 됩니다. 알은 제가 알랄라 그럴 때 기다려서 찍은 거고요. 산란할 때 사진을 찍으면 도망가니까. 요런 거는 거짓 산란, 페이크, 농구에서 말하는 페이크. 알 놓는 줄 알고 가서 알만 찾은 알이 없어요. 얘들은 여기보다는 주로 이 위에 놓습니다. 이 위에. 이 식물 아실까요? 요게 가을 되면 열매가 요렇게 하고 요 안에 씨앗이 있죠. 한약이나 이쪽에서 뭐 마두령 그래가지고 쓰기도 하고. 요게 꽃입니다. 지방울 덩굴 들어보셨나요? 예, 지방울 덩굴 꽃입니다. 꽃이고 열매고. 자, 달성습지에 가면 이 나비가 좀 보여요. 요게 애벌레고. 이거 다 달성습지에서 찍은 거거든요. 자, 이 나비는 이렇게 알을 한꺼번에 많이 놓습니다. 애벌레도 많고. 그래서 이 나비가 좀 많은 데는 수컷이 많을 때는 막 수백 마리씩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달성습지는 제가 개인적으로 구석구석 지방울 등굴을 열심히 심어서 갖고 와서 오리 명주나비 수천 마리를 한번 보는 게 소원입니다. 그 달성습지면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전주라든지 이런 데서 전주 천변에 오리 명주나비 복원사 몇천만 원씩 들어가 있다가 지금 아마 잘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저도 신천에 좀 심어봤습니다만은 이제 심고 관리도 잘해야 되거든요. 그 식물이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그러면 달성습지 정도의 크기에서는 아마 그게 가능하지 않을까. 자, 얘는 이름이 쉽습니다. 요게 암컷이고요. 요게 수컷이고, 다 달성습지에서 작년 10월 4일에 찍은 거죠. 암컷의 끝이 검다고, 암컷 검은 표범나비. 예. 요거는 며칠 전에 시민들하고 관찰하면서 본 번데기고요. 요건 몇 년 전에 번데기하고 이제 애벌레 붙은 사진. 얘가 지금 많이 보일 건데요. 여기저기. 네.
남쪽은 적응을 잘해가지고 지금 계속 북상하고 있는 나비인데 아주 생명력이 강해서 뭐 여러 군데서 많이 보입니다. 몇 년 전에 얘 번데기를 갖고 와서 제가 우아를 한번 살짝 지켜봤는데요. 여기서 아직 날개를 덜 말렸어요. 제가 여기까지 보고 잤습니다. 도저히 안 돼가지고. 보통 나비가 이렇게 여기 이제 열고 나오죠. 번데기를. 요 표본 무늬가 조금 보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번데기 껍질에서 완전히 나와서 이제 날개를 말리기 시작해요. 호랑나비는 지켜보니까 한 3시간 걸리더라고요. 날개를 말리고 날아갈 때까지. 이 장면을 보고 이제 우아라 그러죠. 우아. 예. 이런 게 이제 오늘 아침에 추가했는 거. 방호색나비라고 얘가 이제 기주식물이 버드나무, 뭐 이런 버드나무 종류입니다. 그래서 수컷은 이렇게 보는 각도에 따라서 이 색깔이 달라요. 이 보라색 톤이 막 나기도 하고, 요게 암컷이고. 그래서 달성 습지에는 버드나무가 많잖아요. 습지 주변이고, 또 버드나무가 물에 강한 나무니까 분명히 이 나비가 있을 건데, 제가 금호강에서도 봤고 했는데, 대구에 있는데, 그래서 첫 해는 제가 못 찾았고요. 하여튼 2년 차에 아마 이 놈을 먼저 보고, 작년에 그 공원 같은 데 버드나무가 있는데 서치는 이 번데기 집이 보이더라고요. 이제 나비가 나왔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옆에 이렇게 나와서 우와 해서 날개 말리고 있는 나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달성 습지에도 이 나비는 존재하는구나 찾아보고, 원래는 이렇게 보니까 흑백알락나비랑 버드나무에 아마 수액이 흘렀을 거예요. 수액 흐를 때 이럴 때 나비나 곤충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달성 습지에 황호색 나비도 있고, 요거는 동촌에서 제가 산란하는 거 맛을 때 찍은 거고요. 그때 알이고요. 이렇게 가지 사이도 놓지만 버드나무 잎 끝에도 얘들은 알을 놓습니다. 그리고 이게 애벌레, 번데기. 요거는 아마 금호강에서 왔고요. 압산에서 왔는. 요게 월동하기 전 애벌레고, 애벌레 한번 찾아보실래요? 얘들은 겨울을 날 때 이런 식으로 납니다. 애벌레로 나는데, 이렇게 나무 가지 사이에 걸쳐서 천적이 눈치 못 채요. 더듬이 끝을 잘 찾으면 이렇게 있어요. 여기도 있고. 자, 여기는 어디에 있을까요? 나무 틈새에 들어가 있는데. 더 키워볼까요? 찾았습니까? 더듬이. 요 사이에. 은폐술이 굉장하죠. 요런 데를 귀신같이 쳐놨을 때가 있어요. 얘들은 이렇게 애벌레로 또 겨울로 다니고요. 아마 달성 습지에서도 열심히 찾으면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쉽지는 않아요. 자, 나방은 우리나라의 지금 국립 생물 종 시스템인가 4,380종 가까이 등재되어 있고 더 있을 겁니다. 아직 미기록 종들이. 근데 제가 이제 달성 습지에서는 요 정도밖에 못 봤어요. 그것도 주로 낮에 보니까. 나방은 밤에 불을 켜고 봐야 이제 많이 오는데, 그래도 밤에 불은 한번 켜봤습니다. 자, 이 나무는 뭘까요? 요 코너는 나방 더하기 이 나무에 오는 곤충들을 한번. 너릅까지 왔습니다. 너릅에서 조금만 더 쓰시면 참너릅 나. 너릅에도 오는 애들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9월에 아마 꽃이 폈고, 그리고 가을에 꽃이 피고 가을에 열매가 맺습니다. 참너릅은. 너릅은 이른 봄에 꽃이 피고 이른 봄에 열매가 맺고요. 그리고 수피도 좀 달라요. 너릅과 참너릅은. 참너릅은 막 그 모가보다 더 막 벗겨지죠. 여기에 오는 곤충들을 나방과 더불어 한번 살펴볼게요. 이 식물들은 제가 못 찾은 게 더 많겠지만, 훨씬 많겠지만요. 여기에 오는 애들이 이렇게 있어요. 요거는 달성 습지에서 제가
만난 겁니다. 그리고 요 알 사진은 잘 없어요. 이 두 줄 제비나비 부치에 알 사진은 잘 없고 요게 애벌레입니다. 흰 가루 같은 걸 막 쓰고 있는데 마침 달성섭지 참느릅나무에서 저한테 해가지고 제가 그때 사진을 좀 제대로 찍었죠. 이게 애벌레고 요게 성충입니다. 까만 게 제비나비처럼 보여요. 근데 제비나비는 아니고 얘는 나방 쪽이라서 이름이 제비나비 부치로 붙었습니다. 참느릅나무에 얘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리고 요런 나방 종류, 요게 이제 그 노수류충인데 이런 참느릅나무에 있더라고요. 녹색 박각시. 박각시는 나방 중에 좀 큰 종류. 그리고 꼬리에 이렇게 돌기가 나는 애들. 자, 참느릅나무에 이렇게 애벌레가 집을 짓고 있죠. 큰멋쟁이 나비. 요런 뭐 잎벌레 종류, 거위벌레도 요렇게 살고 있고 알을 낳아서 요람을 만들어서 참느릅나무에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노린재들, 두상문의 노린재 유충이고 나방 종류 애벌레들 참느릅나무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나방이 강원도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달성섭지에 있더라고요. 애벌레가 있었어요. 자, 요 노린재가 몇 년 전에 경산 말매목공원에 대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참느릅나무 군락, 그 식재나무 군락지인데 나무마다 이 노린재가 이만큼 있어요. 경산시에서 저한테 연락이 와서 제가 한번 가봤는데 이 이유를 어떤 곤충들이 이렇게 대발생할 때가 있어요. 경산 이게 2020년도 엄청나죠. 성충이 이런데 요거는 이제 유충 상태에서 성충으로 넘어가는 과정도 찍혔고 이렇게. 자, 그래서 달성섭지에 낮에만 갈 게 아니고 야간에 등하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여기는 뭐 저희 마음대로 6시 전에 못 들어가니까 관계 기간에 허가를 받고 이렇게 등하를 했는데 시기적으로 조금 늦었어요. 9월 9일 날 했습니다. 9월 9일 날 원래. 근데 뭐 참여자들도 많았고 운동하러 오신 분들도 이렇게 관심이 있는지 들리시더라고요. 유튜브에서 본 건데 그거 맞나요? 이거 한번 보고 싶었는데 봐도 되나요? 시민들이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같이 뭐 보셔도 된다 했는데 보시다시피 나방이 많이 나갔어요. 그리고 이 장소가 제한적이라서 저희들이 주차장 쪽에 있는데 더 들어갈 수가 없어서 그런 제한은 있습니다. 그런데 뭐 개체는 많이 안 왔어도 종수는 제법 왔어요. 한 40여 종 가까이. 그래서 아까 그 앞에 나방에는 많이 붙었고. 이건 엄청나죠. 조금 나방이 많이 오는 시기에 장소 잘 오르면 이 정도 옵니다. 이렇게. 요거는 저희들 흑산도에서 곤충 조사할 때 불을 4개나 켜봤어요. 그리고 요거는 좋은 차 최정산에서 올려 하는데 너무 많이 와서 겁이 나서 제가 도망갔습니다. 죄송합니다. 가면 12시는 넘기는데 한 11시에 오늘은 감당이 안 된다. 진짜 많이 올 때 얘가 무너져요. 나방 무게 때문에. 곤충들 무게 때문에. 근데 이날은 이 구석에 보시면 안 보이지만 아주 작은 나방이 수백 마리 여기 느릅밤 나방이 오고 계속 와가지고 제가 도저히 안 되겠다 이날은. 사진 찍는 건 좋지만 이때 되면 사진 찍어도 태도 안 납니다. 뭐 뒤에 막 다른 나방들 나오고. 근데 나중에 이거 철수할 때 어떻게 할 때? 제가 다 털고 가야 되는데 그때가 가장 어렵습니다. 마지막에 정리할 때. 저는 이제 뭐 잡고 그러지 않기 때문에 다 털고 놔두고 가는데, 근데 희한하게 여기 최정산인데 이날 저희들이 흑산도나 이쪽 조사할 때
와 했던 나방들이 세 종류가 있는 대구 최저선에. 요새 원래 제가 제일 많이 한 게 이겁니다. 전국 돌아다니면서 이제 나방들 관찰하고 조사하고. 자, 그래서 아까 그 등화를 달성 습지에서 해야 되겠다 했던 가장 큰 첫째 이유, 특이하죠. 어느 곤충이 달뿌리풀을 이렇게 만들어놔서 엮어서 여기도 있고 가면 보여요. 얘의 주인공이 얘입니다. 달대 노랑 들명나방. 이거는 우리가 신앙문에서 받는 나방인데요. 달성 습지에도 나오겠지 하고 동화를 했는데 그날 밤에 얘는 안 왔어요. 그래서 아마 시기적으로 조금 늦어졌나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만 내년에 한번 시도해 봐야겠죠. 요런 게 이제 대형 나방들, 박각시. 밤에 뭐 박에 날라온 나비 같은 게 각시처럼 생겼다고 이름이 붙었다는데 각시처럼 생겼나? 얘는 날개를 열어야 조금 예쁩니다. 얘가 얘인데요. 그 무늬가 더 예뻐요. 이런 나방들이 그래도 달성 습지에서 늦게나마 날아와 죽었고, 자, 이게 박각시 애벌레인데 새끼 손가락보다 커요. 선생님들 새끼 손가락 다음 손가락 정도, 굵기는 조금 가늘지만 길이는 한 그 정도 됩니다. 나방들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요 박각시 애벌레는 이렇게 녹색형, 흑색형, 갈색형 세 가지 스타일로 애벌레가 나와요. 요런 것도 달성 습지에서 다 관찰이 되고요. 요런 종류들. 자, 요 나방들은 제가 다른 데서는 아직 못 봤고 달성 습지에서만 본 거라서 올려봤습니다. 자, 요런 새끼 나방 종류 애벌레들은 숲이나 이런 데서 보시면 좀 조심하셔야 돼요. 얘들은 손으로 만지시면 좀 쓰리고 아프고 그게 한 일주일 정도 갑니다. 나비 쪽 애벌레들은 괜찮은데요. 나방 중에서 이런 새끼 나방 종류, 이런 애벌레들은 좀 조심을 하셔야 돼요. 자, 미국 흰불나방 뭐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이 나방들이 최근 한 2, 3년간 달성 습지에 완전 저거해서 이게 애벌레가 이렇게 아까 그 알이 나오면, 그리고 얘들은 거의 못 먹는 식물이 없을 정도로 광범위하게 뭐 환삼덩굴부터 뽕나무, 팽나무, 뭐 버드나무, 초본 요거, 목본 요거 다 먹더라고. 그래서 얘들이 번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원래 가보니까 6월 20일 날 이렇게 방제 작업을 해요. 그래서 아까 애기 새줄나비가 얌전한 게 한 덕분인데 얘들은 이제 잡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7월달 들어가니까 다시 이렇게 살고 있어요. 뭐 일부 또 죽긴 했겠지만 그렇게 이렇게 뭐 참느릅나무, 뽕나무, 참억새도 가 있고. 근데 뭐 천적이 생기긴 안 생기겠어요. 언젠가는 그 시기를 사람들이 못 참고 있고, 요즘은 또 소나무 제선충 때문에 난리죠. 길 가시다 보면 특히 뭐 대구 쪽, 포항 쪽, 그래서 이제 사람들 눈에 자꾸 뜨이니까 신고도 오고 이거 왜 그냥 두느냐부터 해서. 근데 이제 그렇게 방제를 하고 약을 치면 얘들만 죽느냐? 그렇진 않거든요. 다른 곤충들도.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빨리 천적이 나타나서 좀 정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몇 년 전에 황다리 동나방도 굉장히 창궐했거든요. 근데 걔들 요즘 보기 어려워요. 뭐 약을 쳐서 그런지 천적이 나타났는지 모르지만 그 미국 흰불나방도 천적이 있지 않겠나. 지금 한 2년 3년째 달성 습지를
얘들이 휩쓸고 다닙니다. 이렇게 알 놓고 이게 8월 26일 나올래 약치고 난 뒤인데 성춘들 나와서 다시 알 놓고 뭐 이렇게 살아가잖아. 하늘손 좀 생소하시나요? 본 적이 있으신가요? 들어보셨나요? 뭐 달성습지에서 제가 많은 종류를 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요렇게 이게 뽕나무입니다. 뽕나무를 요렇게 잎을 깔아 먹어요, 얘들이. 여기 보시면 요렇게 얘가 전박이 염소하늘소, 요런 게 이제 울도하늘소. 과거에 울릉도에만 있었다고. 울도하늘소인데 멸종위기 종 2급으로 분류되었다가 최근에는 많이 보여요. 여기저기. 그리고 얘는 뭐 뽕나무뿐이 아니고 다른 데도 가지만 뽕나무 주변에서 가장 쉽게 볼 수 있고, 요게 이제 달성습지의 뽕나무 쪽에 찾아보면 시기적으로만 맞으면 볼 수 있습니다. 요런 하늘소들, 남색 초롱하늘소는 이제 개망초, 요런데 줄기를 해서 고기 알을 놓고 살아요. 자, 그래서 제가 뽕나무에서 만날 수 있는 하늘소 해서 뭐 다른 애들도 있지만 얘들은 거의 뽕나무에만 있으니까 이 하늘소가 뭘 좀 닮지 않았나요? 말벌 닮았죠? 예, 말벌이 무서운 존재인가 봅니다. 이렇게 말벌을 의태하는 곤충들이 제법 많아요. 이런 하늘소 종류 중에서 몇 종 더 있고요. 얘들은 사이즈도 크고 이렇게 뽕나무, 얘들은 죽은 뽕나무에 산란하고 거기서 애벌레가 살아가고 나오고, 얘는 이름 그대로 뽕나무 하늘소. 사이즈도 좀 대형 하늘소급에 들어가는 이런 애들은. 근데 얘는 뭐 뽕나무, 산뽕나무에 가지만 이 뽕나무 하늘소는 뽕나무뿐 아니라 무화과 아시죠? 무화과, 당나무, 또 천성과나무, 이런 뽕나무과 나무에도 얘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흔한 하늘소는 아니어서 이렇게 뽕나무에 오는 하늘소들이 아까 앞에 두 종류랑 이렇게 두 종류 정도, 한 4종류 정도는 뽕나무 있으면 한번 관심 있게 이렇게 보시면 보실 수 있는 하늘소들. 노린재가 한 45종, 이렇게 해서 있고요. 자, 요런 노린재는 좀 보기 드문 노린재는 일찍 제가 달성습지에서 봤고요. 아까 파련습지에서 나왔던 애고요. 그냥 한번 볼게요. 요런 노린재들이 있다는 거. 자, 요 노린재는 어제 가서 대박 났습니다. 난리 났죠? 한 100마리 정도 될까요? 요게 성충이고 요게 유충, 약충, 요렇게 한번 보고 또 가겠죠. 편하게 그냥 한번 보십시오. 이런 애들이 달성습지에 살고 있구나. 자, 요 노린재 때같이 설명을 드리고요. 요렇게 갈색 날개 노린재도 뽕나무 아니고 딴 데도 뭐 알을 많이 낳고 그렇게 어제들이 살고 있습니다. 생활사들을 저희들 볼 수가 있고. 자, 제법 노린재 종류가 달성습지 가면 의외의 노린재가 한 종씩 튀어나와서 재밌습니다. 이 노린재도 제가 달성습지에서밖에 아직 못 만났어요. 다른 데도 있게 하겠지만 털부작용 노린재 이런 것들. 여기 내전박이 노린재는 알을 이렇게 다이아몬드형으로 거의 나와요.
자, 아까 앞에 나왔던 허리 노린재가 저희들이 작년에 명공이 축제할 때 제가 심는 거 할 때 한번 예를 봤었는데, 노린재 도감에는 이런 지역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원래 10월 16일에 또 봤어요. 그래서 이게 거제도에는 이렇게 강아지 풀에, 흑산도에서도 여러 마리 있고 했는데, 요 날은 대구 최정산에서 나방통화하고 있는데 또 날라갔더라고. 그래서 얘들도 지금 기후 변화 때문인지 뭔지 몰라고 대구에 입성했다. 대구에서 살아간다고 봅니다. 며칠 전에도 저희들 봤고요. 그래서 이런 노린재들이 이제 위로 올라오고, 얘도 좀 특이해서 제가 올려봤는데요. 제가 8월달에 신안군 비금도에서 처음 봤고요. 금색 도감에는 경남과 제주에서만 있다고 그랬고, 발견이 그렇게 됐겠죠. 또 금색하면 부산, 창원, 울산, 제주 지역에만 올라옵니다. 근데 얘가 대구 달성섭지에서 등화할 때 봤고요. 며칠 전에 시민들하고 하는 탐사에서도 발견했고, 등화할 때는 얘가 4마리나 날아왔어요. 그럼 얘도 분명히 달성섭지에는 들어와 있다는 거고, 대구권까지 지금 이제 들어와 있는 거죠. 근데 대구 분들이 이런 거 잘 안 올리는 모양이에요. 검색이 안 나와. 제가 이제 올려놨으니까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등화나 관찰을 여기저기 해보지 않으면 이런 게 공유가 안 되고 자료가 안 나오니까 누군가 열심히 올려야 되고. 이 노린재는 제가 옛날 그 달성섭지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몸에 가시가 굉장히 많죠. 그 이름도 쉬워요. 가시침 노린재. 그 이런 애를 만날 때 또 그 기쁨이 산삼 캐는 기쁨과 비슷하다. 견주어 볼만하다. 신봤다. 달성섭지 다양하죠. 지금 제가 이렇게 육안으로 카메라 들고 10여 차례 관찰했는데, 조사를 제대로 해보면 다양성이 훨씬 뛰어날 거예요. 자, 이 노린재는 석등나무 노린재인데, 이렇게 알로면 일령의 벌레들이 이런 모양으로 떼지어 있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고요. 얘는 탈피할 때 항상 흰색으로 가더라고요. 요거는 달성섭지에서 봤고, 요건 다른 데서 봤는데, 이런 식으로. 자, 잠자리는 한 10종 정도 됩니다. 이렇게 짝짓기하고, 아까 저기서 못 본 그 중에 이제 이렇게 왕잠자리, 이런 애들 물가에 있고, 이게 특이한 잠자리는 아직 잘 없는 것 같아요. 자, 얘는 아직 제가 이름을 못 찾아가지고 피워놨습니다. 자, 메뚜기가 달성섭지 쪽은 재밌는 것 같아요. 의외의 애들도 종류도. 메뚜기는 김태우시 도감에 제가 이렇게 세알해 보니까 한 150종 국내 되던데, 달성섭지에서는 이 정도 만났는데 분명히 더 있겠죠. 자, 이렇게 여치 종류, 배짱이, 수컷, 앞에서 파련섭지에서 받는 애들도 있고요. 이런 애들. 얘가 유충인데 이쁘죠. 귀엽고 성충이 되면 이렇습니다. 얘는 눈 밑에 이렇게 눈물 자국처럼 이렇게 특징이 있어가지고 한번 봐놓으시면 좀 인식하기 쉬운 메뚜기고요. 여기 아까 파련섭지에서 봤던 메뚜기는 여기 보시면 위에가 애기 같죠? 예? 얘가 수컷이고 큰 애가 암컷입니다. 예. 앞에도 보시면 덩거문 메뚜기도 짝짓기 하고 있는, 위에가 수컷이고 크기 차이가 많이 나죠. 이제 나왔네. 자, 아까 말씀드린 이제 달성섭지의 모습들인데요.
곤충 관찰이나 이런 거 하려면 좀 더 들어갈 수 있으면 좋은데 뭐 이렇게 뭐 아무래도 관리 측면에서 그런 게 있겠죠. 그리고 길바닥에 이제 야자 매트로 해놓으면 메뚜기 종류의 한 50% 이상이 땅에 알을 낳는데요. 그러면 이런 게 이제 그런 애들이 확산이 되든지 대를 이어가는 게 조금 더 어려워지겠죠. 또 이렇게 포장을 하고 뭐 계속 꽃을 심으시고 계시죠. 이런 모습들 이게 이제 자꾸 저희들은 편해지는데 근데 과연 지금 뭐 계신 분들이나 저나 요즘은 또 다 식견들이 달라서 이걸 편하다고만 느끼시진 않을 거예요. 우리가 자연을 그만큼 더 가져올수록 결국은 사람들이 더 힘들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단성 섭지도 제가 여기서는 더 이상 손을 안 대면 좋겠다. 지금까지 손대면 어쩔 수 없고 최대한 막아서 자연 상태를 유지하는 거. 작년 재작년에 맹꽁이 축제 했는데 맹꽁이 넣고 예, 이제 그런 게 이제 맹꽁이 생태를 정확하게 아시는 분들이 그런 사업을 할 때 개입을 하셔가지고 정확한 진단과 판단을 해주셔야 되는데 뭐 보기 좋게 자꾸 해버리니까 이제 뭐 생명은 이제 딴 데로 가든지 사라지고 뭐 모습만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 좋은 거죠. 지금도 여기도 그래서 좀 제발 이제 개발은 이런 쪽은 덜 해도 안 되겠나. 예전의 모습으로 되돌아가기는커녕 자꾸 더 안 하겠습니까, 그죠? 네. 자, 매미 종류 요렇게 봤고 매미도 우리나라에 몇 종 안 됩니다. 12종 찾아보면 합니다. 매미. 사마귀, 매미 이런 건 몇 종 안 되기 때문에 해놓으면 밖에서 큰 소리 치실 수 있습니다. 애매미가 제가 최정산에서 한 날 동화를 하는데 아까 그 천막에 한 500마리 나왔어요. 매미 때문에 딴 걸 할 수가 없어요. 이거 동화를 해보면 그때 나오는 애들이 왕창 쏠릴 때가 있어요. 어떤 나방이 한 40-50마리, 애매미가 한 500마리, 또 뭐 바구미 한 종류가 한 워낙 작으니까 나중에 제 차 타면 제 차 안에 막 10몇 마리씩 돌아다니고 있어요. 나방도 날아다니고 이 뒤에 이 단둘이 잘못하면 그리고 뭐 낮에 그만큼 열심히 다니면서 봐도 안 보이던 제주 노린재가 2마리 딱 봤는데 강원도 가서 동하니까 밤에 한 300마리 나. 대구에 없다고 생각했는데 최정산에 나타나고 팔공산에 나타나고. 그리고 그런 애들은 약간 야행성이겠죠. 낮에 눈에 잘 안 보이고 밤에 보이는 애입니다. 사마귀가 아까 8종에서 단성섭지에서 4종 봤네요, 그죠? 네. 딱정벌레도 뭐 엄청 많겠죠. 이거는 제가 좀 통틀어서 넣었고요. 네. 이런 애들은 이거 저 위에 가서만 있는 줄 알았는데 다성섭지에도 있더라고요. 공명딱정벌레. 얘들은 날개가 태화해서 못 날아요. 계속 기어다니고. 그리고 멋조롱박 딱정벌레 이런 애들, 딱정벌레 하는 친구들 환장하는 벌레인데 그런 애들도 못 날아다녀요. 그래서 곤충하는 애들 그런 벌레들 죽는다 그러죠. 죽는다. 불 켜들고 밤에 돌아다니면서. 무당벌레 종류들 있고요. 얘는 저 위쪽에는 없는 모양이에요. 제가 이거 사진 올리니까 위에 있는 후배나 친구들이 얘 좀 보내달라고. 남가래, 먹가래, 청가래 이런 종류들은 저쪽에 있는데 자 이런 종류도 있고 황초록 바구미는 특이하게 백두산에도 있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나비 보러 갔을 때 얘가 있어가지고 거기 갔다고 봐도 안 되겠습니까? 그죠? 시간이 돼서 조금 이거는 어차피 비슷하고 이름들이라서
이런 종류들이 있구나 보시고, 뭐 파리, 꽃등의 종류들도 제법 많이 있어요. 제가 사진을 많이 못 찍어서 그렇고요. 벌레, 벌목, 요거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한번 보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이제 등검은 말벌이 외래종인데, 침입 외래종인데 2003년에 부산에 상륙해서 아마 외국에서 수입하든지 이럴 때 같이 들어왔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자리를 잡고 번성하기 시작해서 지금 엄청나죠. 얘들은 벌집 형태가 또 이렇습니다. 그리고 주로 뭐 밑에도 짓는다 하지만 저 나무 위쪽에, 그리고 얘들의 천적이 장수말벌이래요. 되도록 장수말벌이 있는 곳을 피해서, 그리고 도심 가까이, 그리고 이 안에 뭐 많이 들어있을 때는 한 3,000마리, 어떤 쪽에서는 5,000마리까지 있다. 벌이 엄청나죠. 이 벌이 자꾸 확산세로 지금 침입해서 있습니다. 사람도 소위만 엄청 크겠죠. 자, 기타 곤충, 뭐 이런 상투벌레니, 상바퀴, 사마귀, 부치. 끝에 제가 이제 새를 잠깐 말씀드리려고 조금 넘어가겠습니다. 수리부엉이. 예. 제가 2020년도에 이게 달성습지에서 제가 카메라가 요건 좀 안 좋아가지고 사진이 그렇습니다. 그때 대구에 이 소문이 좀 났어요. 달성습지 하시계에 수리부엉이가 있고, 뭐 그래서 저도 한번 가봤죠. 가서 옛 처음에 찾는데 한참 걸렸어요. 회양목 사이에 이렇게 있더라고요. 사이즈가 한국 올빼미 과중 가장 크고 천년기념물 324호입니다. 그래서 얘들은 밤에 주로 들쥐나 뭐 이런 거, 설치류 이런 거 잡아먹기 때문에 이런 하식에 앞에 논이나 들판이나 이런 게 있고 절벽지가 있어야 활동하기 좋거든요. 그래서 아까 파련섭지도 환경운동연합이라든지 이런 데서 보존을 주장하는 이유 중에 이 수리부엉이라는 존재들이 거기 들어와 있는데 자꾸 개발하고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얘를 보러 갔는데 제가 마침 찾아가지고 관찰 좀 했어요. 그리고 그때 들은 이야기가, 자, 수리부엉이는 야행성이니까 어두워질 때까지 기다려라. 그러면 제가 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제가 어두워질 때까지 기다렸잖아, 혼자서. 그랬는데 갑자기 이제 해가 어스름해지니까 얘가 눈을 뜨더니 목을 쭉 빼요. 빼더니 이렇게 보고 여기서 이 나무까지 옮겼어요. 살짝 날아서. 그러더니 이제 이게 웜업이죠. 날개를 막 양쪽으로 이렇게 워밍업을 막 해요. 날개 길이가 이만합니다. 그러더니 이렇게 보더니 강 건너, 옆에 큰 나무로 갔다가 거기서 강 건너로. 제 카메라에는 이렇게밖에 안 찍혀요. 이때부터 얘가 이제 먹이짓을 시작하겠죠, 밤에. 근데 중요한 거는 얼마 전에 제가 울진에 밤에 등화하러 가는데 부산에 모 교수님하고 둘이가 갑자기 차 앞에 뭔가 이만한 물체가 덮치더라고. 수리부엉이. 제 차를 먹이로 지금 깜짝 놀라. 날개 하나가 이만해. 얘들은 뭐죠? 어떻게 되어 있나요? 네? 요거는 나무가리가 나뭇가지에 꽂혀 있죠? 얘도 등검은 메뚜기가 꽂혀 있고, 누가 먹다 남은 거. 얘도 꽂혀 있고.
누구의 작품일까요? 네? 하나도 안 들립니다. 크게 말씀해 주세요. 예 작품인데 참새 같죠? 사이즈도 참새만 해. 근데 얘가 맹금류입니다. 주둥이 생긴 거 보세요. 이렇게 나와가지고 뭘 잡아요. 새 말씀드리는 건 제가 제일 처음에 성은지 주무관님이 새를 조금 넣어줬으면 좋겠다 하셨고, 제가 자료는 조금 있는데 곤충이 오늘 주고 이기 때문에 중요한 두 종류만 넣었습니다. 떼까치가 얘도 맹금류잖아요. 아까 수리붕이처럼 높은 데서, 가지 높은 데서 이렇게 밑에 이렇게 관찰하고 있다가 자기 먹이가 보이면 잡아서 먹고 아까 이렇게 놓든지 저장성으로 하든지 이렇게 했나요, 제가. 예. 참새 같죠? 근데 겨울에 달성섭지에 이렇게 다니보면 얘는 잘 보여요, 때까지. 그래서 제가 올려놨습니다. 다 됐네. 한 시간 반 그래서 맞춘다. 그래서 이제 오늘 뭐 저하고 머리 아프시죠? 저 보는 곤충들 쫙 가고, 근데 아까 화면 지나간 애들은 그냥 두시고 제가 조금 중요하게 말씀드린 애들 알아놓으시면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오늘 보셨듯이 이런 존재들이 더 많은 존재들이 살고 있겠죠, 습지에. 제가 물 쪽으로는 또 못 들어가보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그런 좋은 자연 환경들이 저희들 주변에 있는데 정말 이거는 잘 보존하고 잘 가꿔서 더 많은 생명체들이 들어와서 저희들과 함께 지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질문 있으면